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탐사의 이윤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군 정치의 출현과 권력 재편에 대한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건물 위치를 방송 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공개한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4월경 국방위원회는 비상설 국가전시대비기구로 1년에 기껏 2번씩 정도의 정기적인 인민무력부 주관으로 군수생산 총회를 개최하는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1972년 12월 27일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에 의해서 소위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처음으로 사실은 국방위원회가 설치됐었습니다. 출범 당시에는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산하기관의 비상설 조직으로서 국방위원장은 중앙인민위원회 김일성 주석이 겸하였던 사실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1980년대 제1부위원장은 오진우 조선인민군 당시 무력부장 겸 총정치국장이었습니다. 부위원장은 김영주 중앙인민위원회 부주석이 취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국방위원회는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결정에 따라서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되어 독립기관이 되었고 1992년 4월 개정 헌법에 따라서 헌법기관이 되었습니다. 국방위원회 산하기관으로 하부 실무부서가 당시엔 없었고 공식적으로 북한 자료에도 국방위원회 소집 관련된 자료도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때문에 국방위원회는 헌법상의 지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기구에 불과하다고 많은 전문가들과 연구자들 속에서 회자되었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선군 정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김정일의 선군 정치 시작에 대해 많은 견해들과 주장들이 나와 있지만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1995년 1월 1일을 김정일의 이름으로 공개되는 사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994년은 우리 당과 인민이 최대 상실을 당한 가장 비통한 해였다. 모두 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이시며 우리 혁명 무력의 최고 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둘이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아가자. 1996년 8월 김정일은 북한군 지휘 성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선군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면서 내가 늘 말하지만 정권은 총대에서 나오고 총대 위에서 유지된다. 지금은 당도 강화해야 하지만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더 큰 힘을 놓아야 할 때이다.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이 귀중한 유산을 우리 대에 다 말아먹을 수 있다고 김정일은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후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된 언급은 1998년 4월 8일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 5주년 기념연설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김영춘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김정일의 말씀 지시를 인용하면서 군대는 즉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라는 독자적인 군 중심 사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라며 김정일을 찬양하는 중요한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김정일은 북한에서 소위 고난의 행군, 고난의 강행군을 추진할 때에도 선군 정치를 실천에 옮길지언정 선군 정치로 정식화해서 선포하지 않았었습니다. 역대 선행 사회주의 공산주의 역대 이론의 역발상 혹은 부정하는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즉 대부분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당은 절대적으로 군의 위에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1998년 5월 26일 노동신문은 선군 정치는 군대의 중시와 강화를 선행시키는 정치라는 논문을 게재하면서 북한의 선군 정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이제 논설화했습니다. 이후 김정일은 1999년 2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우리가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면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데 계속 큰 힘을 놓아야 한다면서 선군 정치 방식은 나의 기본 정치 방식이며
우리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만능의 복음입니다. 라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이자 곧 당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당 내부에서도 선군후로라는 실제적인 단어가 많이 만들어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내부 권력 구조에서는 실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이 우선일 정도로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998년 9월에 정식 국가 최고 권력기구로 공식화됐다는 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각의 각 층들과 각 위원회는 물론이고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부, 치안기관 인민보안부까지 여기 직속되어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된 제2경제위원회나 제2자연과학원 같은 것도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에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8년 헌법 개정에 따라서 국방위원회는 국방위원장이 국가원수라고 결국에는 군이 당과 국가를 지도하는 체제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특별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되었고 기능 중에서 첫째로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 건설 사업을 지도하게끔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국방 부문의 중앙기관을 개설하고 폐기하고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중요 군사 간부 임명 및 해임에도 관여하게끔 됐습니다. 이전에는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명칭으로 북한의 각 군 장성들에 대한 해임 및 또는 어떤 임명에 대해서 논하고 했지만 이때부터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전시 상태와 동원령 선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방위원장은 국가의 최고 직책으로서 북한의 무력기관을 지휘 통솔하게 되어 있고 국방사업 전반이라는 게 뭐냐면 북한은 그때 당시 민수경제는 거의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는 건 북한 체제를 아예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의미를 사실은 관통되어 있는 겁니다. 단지 이때 외교 분야만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외교와 관련해서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에 남겨두었습니다. 실제로는 결국은 북한 시스템은 그때 당시 군국주의를 표방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문제는 김정일은 당시 이러한 국방위원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직무를 어디서 보았는가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 기관들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처음으로 현실적으로 정밀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방위원회 총사가 인민무력부 총사안의 T자형 국방성 위치, 다시 말해서 서성교육 인민무력부 T자형 건물에는 대부분 군 유지와 관련된 군대 경제 관련 부서들이 존재하지만 국방위원회 현재 총사에는 지금 국무위원회 역할 말이죠. 각종 기구들이 평양시 창강동 주변에 8층 정도의 건물인데 2014년 완공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2년 헌법 수정 이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김정일을 추대하면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으로는 조명록 총정치국 국장이었습니다. 이때 리영무, 오국열 등과 10여 명의 국방위원이 있었습니다. 김정일 초기 국방위원회가 8명인 것에 비해서 조금 확대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위원회 내에는 정치국, 상무국, 정책국, 행정국, 설계국, 대외경제국, 일명 3국이라고 하는데 재정국, 의뢰국, 서기실, 고무실 등과 82부, 84부 등과 같은 특별한 알려지지 않은 행정부서들도 상설조직 체계로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6년 김정은에 의해서 국방위원회는 폐지되었고 국무위원회가 부상하게 됩니다. 국방 분야에 한정되었던 국방위원회 기능을 포함하여 통일, 외교, 경제, 사회, 체육 전반 분야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92년 헌법기관을 존재하면서 북한 국방은 물론 전반적인 행정기구의 상부 구조를 이뤘던 국방위원회는 24년 만에 공식적으로 자체를 감췄습니다. 대북 경제 제재에 대비한 성군을 통한 비상국가 체제를 일종의 정상국가 체제로 바뀐 것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정은은 국무위원회를 통해서 북한 내부의 고위 행정 및 외교 지도를 하기보다는 명령만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실제적 재원 마련 및 각종 구체적인 실행 등은
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국무위원회 전신인 국방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른 방송들에서는 듣기 어려운 실제 중요한 조사 내용들 또 사례들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왔었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김정일 시대의 당 서기실의 변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부해서 김정은 시대의 당 서기실은 김정일의 시대에서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영호 공사의 유명한 자서전적인 책이 삼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말이 생각나게 되는데 그 삼층 서기실의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